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토먼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유니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이제 R&D를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계열은 2008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황교 본사와 부산 지사를 두고 있고 애니메이션 위주 제작뿐 아니라 자체 기획 콘텐츠 개발과 외국과의 공동 제작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뽀로로와 타요를 제작하고 있고요. 텔레몬스터, 스톤에이지 등의 작품을 수주하여 제작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한 작품은 그라미의 서커스쇼, 롱롱 죽겠지, 백만장자 우리 등이 있습니다. 네, 유니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은 작년부터 테스트용으로 아마 프로젝트를 몇 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올해 유니티 프로그래머가 이제 팀에 합류되면서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유니티 기반 첫 애니메이션 작품이 다음 소개해드릴 토몬카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 토몬카는 3세에서 5세의 유아종 타겟으로 몬스터 자동차들의 사회성과 협동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입니다. 일반 TV 쪽이 아닌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피소드당 러닝타임이 한 3분 정도 계산됩니다. 유튜브용이라 제작 단가도 낮고 제작 기간 또한 매우 촉박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저희가 제작한 토몬카 에피소드 한 편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작 파이프라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운 미니몬이요? 친구를 놀리는 건 나쁜 행동이에요. 레이몬이 미니몬을 만나서 반가워하네요. 우와, 정말 멋진 토몬카 월드네요. 밀리몬과 피트몬이에요. 왜 그래, 일레몬?
일링몬도 미니몬이 무척 반가운가봐요. 미니몬, 네이몬, 밀리몬, 히트몬, 일렉몬 모두가 친구가 됐어요. 정말 반가워요, 토모카 친구들. 이 토모카는 유니티용이고요. 그 유니티로 유니티란다. 그 유튜브용이고요. 내년 3월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60편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한 7, 8편밖에 못 만들었고요. 너무나 못. 저희가 구축한 파이프라인의 방향은 그 무조건적인 생산성에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프로젝트 조직과 유니티 셋업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파일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저희가 개발한 파이프라인 툴을 사용하여 마야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유니티에서 빠르게 재조합하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팀은 어셋팀과 애니메이션 팀, 그리고 라이팅 팀 이렇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마야 작업 영역이고 주황색 부분이 유니티 작업 영역입니다. 어셋팀에서 모델링을 한 후 유니티에서 쉐이딩을 하고 배경은 전부 유니티에서 구성합니다. 저희는 유니티 작업 분야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슈퍼바이저와 프로그래머 외에 라이팅 작업자가 대다수의 유니티 작업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작업자는 부분적으로 유니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팅 작업자는 먼저 라이팅 셋업을 하고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 및 카메라 디포커스 작업, 그리고 이미지 레코딩을 한 후 외부 프로그램에서 사운드 편집 후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유니티 셋업은 2019 버전의 HD 렌더 파이프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 버전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저희 파이프라인 개발 중에 2019 버전의 이제 3차에 걸쳐 그 디즈니의 BMX 프로젝트 이후 개발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술들이 모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 프로젝트 버전업을 했는데요. 지금 2019 3 베타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유니티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적합한 툴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유니티를 쓰면서 본격적인 그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필리성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테스트 기간에는 애니메이션 마야 데이터를 모두 RMB로 익스포트해서 유니티 타임라인을 구성하였는데요. 애니메이션 성격상 디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유니티에서 표현 가능한 디폼이 적었기 때문에 베이카에 넘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통적인 기존의 영상 제작뿐 아니라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서 저희는 이제 FBS 형태의 프로젝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은 FBX를 최대한 사용하고 FX 요소들과 기타 복잡한 애니메이션 요소는 RMB로 사용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FBX 장점은 다수의 서브 캐릭터를 표현할 때 애니메이터가 일일이 키 작업을 하던 예전의 방식에서 이제 유니티 자체적으로 군중 애니메이션을 표현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영상에서 보시듯이 길을 걷는 행인들을 걷는 동작 몇 가지 애니메이션을 라이브러리로 하여 쉽게 군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 군중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그 당시 어시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약간 디벨롭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프로젝트 관리 단위가 보통
프로젝트, 그리고 시즌, 에피소드, 씬, 컷 구조로 나뉘어지는데 프로젝트 단위에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데이터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무겁고 관리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목화 기준으로 에피소드가 150개 정도이고 작업자들이 유니티를 로딩 시에 150개 화소의 어색과 애니메이션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된다고 볼 때 상당히 부하가 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니티를 통해 제작된 영상인 아담, 헤레틱, 셔먼 등의 단편 영상들과 최근에 일본 마자에서 나온 기프트와 픽을 보면 대략 10분 정도 러닝타임의 한정적인 어세스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피소드별 3분 영상을 유니티 하나의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일 스트럭처 부분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마야 프로젝트 셋 구조의 유니티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왼쪽 부분이 이제 마야 보통 일반적인 서버 프로젝트 셋 구조고요. 오른쪽이 유니티 폴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유니티 파일 구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와 컨텐츠, 라이트 셋,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나누어 놨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툴과 HDRP 프로파일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정보, 유틸리티 등의 공통 셋업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툴을 통해서 씬을 로딩 시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될 부분이 항상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은 이제 쉐이딩이 완료된 캐릭터 그리고 프랍, BG가 프리팹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셋 부분은 GI 라이트가 베이크된 BG가 유니티 씬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라이트 프루브와 리플렉션 프루브, 씬 세팅 등이 라이트셋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부분은 이제 마야에서 애니메이션된 데이터가 키베이크되어 FBX 형태로 캐릭터, 프랍, 카메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퀀스 부분은 유니티에서 생성된 타임라인들과 컷별로 세팅된 로컬 씬 세팅 프로파일들이 유니티 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야에서 유니티로의 애니메이션 데이터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에 키 데이터는 휴먼 IK 베이스 데이터로 컨버팅이 되고요. 유니티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은 따로 제이슨 파일로 추출해서 유니티 타임라인이 생성될 때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마야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고 유니티로 데이터를 익스포트한 후 타임라인이 구성되는 과정은 전부 자동화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발을 통해서 제작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이 끝나면 렌더링을 해서 합성 후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공정은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바로 타임라인 상에서 편집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프리미어 작업과 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는 렌더링된 시퀀스를 편집하지만 유니티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렌더링이 필요 없으니까 화면상에서는 렌더링된 최종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미지가 타임라인상의 캐릭터 애니메이션 트랙과 그 다음에 페이셜 트랙 그리고 카메라 트랙이 컷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구성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컷 타임라인은 상위의 시퀀스 타임라인에 컨트롤 트랙으로 컷별 순서대로 자동 구성되게 되는데요. 거의 프리미어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편집이 된 후 라이팅 아티스트가 컷별 추가 라이팅을 좀 더 손을 보고 뎁스 오브 필드 등 컷별 프로세싱 작업을 하고 FX 요소가 있을 경우 컷별로 추가해서 바로 레코딩을 하면
작업이 거의 끝나게 됩니다. 저희 라이팅 한 명의 인원이 이 공정을 통해서 모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룩 디벨롭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마야 파이프라인 툴입니다. 프로젝트 구성에서 막 설명드렸듯이 애니메이션 공정까지 대부분의 작업이 마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야 작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유니티 작업뿐 아니라 일반적인 마야 작업 시에도 파이프라인 툴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버전은 최근 유니티와 연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발된 버전입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데이터 에러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컷별, 자동 베이크하고 유니티로 자동 익스포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니티에서 개발한 SVN 툴인데요. 유니티 작업 공정에서 서버와 로컬 프로젝트 간의 동기화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마야와 유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야 프로젝트와 너무나 다른 점이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보통 상용화된 SVN 툴을 써서 동기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티 유저들이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동기화할 필요는 없었고 부분적 동기화할 수 있는 SVN 툴이 필요했습니다. 각각의 작업자들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만 동기화를 하고 개발될 툴을 통해 현재 최신 데이터가 무엇인지 체크해서 필요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자신의 프로젝트에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버전은 3개월 정도 개발된 이제 프로토타입이고요. 로컬과 서버 간에 버전을 일일이 비교하느라 속도가 좀 느린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하고 있나요?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항상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개발한 부분이 시퀀스 메이커입니다.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해주는 툴입니다. 컷별 타임라인을 자동 생성시키기와 동시에 시퀀스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타임라인을 편집해줍니다. 필요한 어셋들이 전부 자신의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데이터 동기화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라키의 왼쪽 부분이 하이라키 부분인데요. 타임라인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구축해주고 인스펙트 창에 필요한 컴포넌트들도 자동으로 생성시켜줍니다. 150편을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누수가 심하겠죠. 저희가 지금 이걸 개발하고도 거의 지금 50% 정도 애니메이션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7분밖에 완성을 못했어요. 자, 라이팅 작업자는 이렇게 자동 구성된 타임라인 상에서 컷별로 추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컷별 덱소 필드를 애니메이션 하고 싶을 때 컷 타임라인으로 들어가 포커스 타겟을 움직여주어 쉽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림의 타임라인 속의 카메라 부분을 잘 보시면 마야에서 보내진 FPS 카메라가 있고요. 그 하위에 버추어 카메라가 패러트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타겟이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라이팅 유저는 저 타겟만 가지고 움직여서 쉽게 덱소 필드를 애니메이션화 시킬 수 있습니다. 2018 버전의 시네모션 카메라에는 이제 이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9 버전 HDRP에는 따로 스크립팅을 해줘야 이게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따로 스크립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컷별 타임라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라이팅을 컷별로 작업하기 위해 프리팹을 사용을 했고, 라이팅, 프리팹을 컷별 타임라인에 트랙으로 올려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씩 이제 반복해서 쓰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타이밍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해서 임시적으로 해결한 부분인데요. 보통 애니메이션 클립이 0에서 90까지이면 듀레이션이 91장이죠. 0에서 90까지면 91장입니다. 그런데 유니티는 클립을 가져오면 90장으로 계산돼서 타임라인상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90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계속 반복을 해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90장으로 듀레이션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프레임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마다 마지막 홀드 프레임을 추가해서 해결한 상태입니다. 요즘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해서 뭐 사람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컷별로 이제 렌더링을 할 때 모션 블러 부분도 이슈가 있는데요. 컷이 넘어가는 첫 번째 프레임에 모션 블러가 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희도 아직 해결책을 잘 못 찾고 있는데 보통 마야에서 작업을 할 때도 모션 블러 때문에 앞뒤 여유 애니메이션을 주잖아요. 그 시네머신을 쓰면 그 메인 시네머신 브레인이 달려있는 카메라 한 대가 모두 렌더링을 다 주관을 합니다. 그 컷별로 이제 보조 카메라가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카메라 컷을 이동을 하면 급격하게 튀게 되죠. 그걸 바로 레코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프레임이 모션 블러가 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한 프레임 홀드 프레임을 추가를 해서 자르는 식으로 해결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서 솔루션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외국 작품 같은 경우는 셔먼이나 이런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셔먼을 제작했던 저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 자기도 문제라고 다음 버전에 잘 개발해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셔먼은 그 필밍 모션 블러라는 걸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30프레임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셔먼 같은 경우는 23프레임이죠. 그 23프레임인데 이제 필밍 모션 블러를 쓰면서 40대 뻥튀기 프레임을 해요. 그래서 그 샘플링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하고 난 다음에 레코딩 할 때 중간 프레임을 걷어내서 레코딩을 합니다. 푸싱들 뜯어보실 분들은 아마 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 부분도 많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스크립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많이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몇 편의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아직 개선되어야 할 이슈들이 있고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서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후반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니티를 사용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많이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들이 좀 했던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외에 각 파트별 유니티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니티용 어셋 제작은 기존 제작 방식에 비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메쉬 스무스입니다. 마야는 렌더러 안 올 때도 자동으로 이제 스무스를 걸어주지만 유니티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한데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그걸 못 쓰고 있고요.
그냥 파이널 다 모델링이 된 폴리곤 상태로 유니티를 보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 단계에서 सब디비전이 들어간 상태로 모델링을 했는데 묘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으면서 곡률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쉐이더별로 모델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웬만한 부분은 전부 컴바인을 시켜서 모델을 하나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유니티의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UV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는데요. 유니티가 리얼타임으로 글로벌 라이팅이 되려면 그 라이트 베이크가 필요한데 그러한 베이크가 될 또 다른 라이트맵 U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UV 채널을 하나 더 생성시켜서 라이트맵 UV를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도 캐릭터와 프랍 같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베이크된 오클루전 맵이 필요한데 유니티 쉐이더의 마스크 맵에 활용됩니다. 완성된 최종 모델은 기본적인 쉐이더가 어사인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유니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쉐이딩은 역시 라이팅 작업자가 유니티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셉 제작 파트 쪽은 저희가 사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롯데벨러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HDRP를 사용해 처음 룩 작업을 하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가 마이어의 아놀드를 사용한 부분이고 오른쪽이 유니티의 HDRP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같은 리니어 컬러 스페이스를 쓰고 있고요. 마야와 유니티 동일하게 같은 HDR 스카이와 컬러 스와치 그리고 컬러 이미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유니티로 라이팅을 해도 특별한 이슈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라이팅을 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유니티에서 캐릭터와 같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그 지하에 대한 섀도우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천장 부분에 되게 무수히 많은 란스에 달아서 강제 섀도우를 생성을 시켰어요. 저걸 하지 않고 일일이 라이팅 작업자가 컷별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룩데벨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톤을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DRP 렌더러는 저런 많은 라이트들을 충분히 잘 소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LWLP나 이런 부분은 라이트 제한 수가 좀 있죠. 근데 HDRP는 아무리 많은 라이트를 써도 무난하게 잘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 포스트 프로세싱의 스크린 스페이스 오클루전으로 섀도우를 생성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 부분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저희는 약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배경에 라이팅을 베이크하기 위해 HDR 스카이를 쓰지 않고 일루미네이션 스카이를 따로 생성해서 베이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베이크 인다이렉트를 써서 라이팅을 베이크할 때 라이트 프로브의 스카이에 대한 빛의 정보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라이트 프로브에 좀 더 많은 빛의 정보가 있다면 컷별 라이팅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라이트 프로브 좀 작은 이미지가 있죠. 네. 라이트 프로브의 창에서 들어오는 빛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미지 레코딩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제 컷별로 레코딩 트랙을 각각 따로 생성시켜서 이미지 캡처를 하였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컷별 첫 번째 프레임 모션 블러 이슈도 있고요. 후반 레코딩된 시퀀스 사이에 트랜지션 효과 부분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다 보면 트랜지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페네틱 같이 한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은 저희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후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사운드도 타이밍상 최종 영상이 만들어진 후 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최종 편집은 프리미어와 같은 또 다른 편집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에피소드별 3분 영수의 정도의 레코딩 시간은 4K로 렌더링 시 30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4K로 저희가 레코딩하는 이유는 안티알리시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HDRP가 안티알리시 많이 나와졌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 쪽에서 쓰기 위한 알리아신 정도의 수준은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4K로 렌더링 걸려서 2K로 다운시켜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